지금 이 순간 예전의 한 연구소 지하에서 태양보다 7배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섭씨 1억 도. 그 온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감이 오시나요? 태양의 중심부 온도가 1500만 도입니다. 한국이 만든 그 불꽃은 태양보다 7배나 더 뜨겁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미국 나사가 주목했습니다. 세계 최대 과학 프로젝트 이티얼에 참여한 7개 강대국이 한국의 데이터를 먼저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 기술을 따라잡겠다며 자국 인공 태양에 수조 원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에너지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주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나 이런 기술이 한국에 있는 줄 몰랐어. 지금부터 인류 에너지 역사상 가장 거대한 패권 전쟁을 시작합니다. 잠깐,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쓰는 전기는 어디서 옵니다? 석탄 발전소, 원자력, 가스, 태양광. 여름마다 폭등하는 전기세, 겨울마다 난방비 걱정. 뉴스에서는 탄소 중립, 기후 위기를 외칩니다. 그런데 해결책은 잘 안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문제를 단 한 방에 해결할 기술이 이미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이름은 핵융합 에너지. 사람들은 흔히 인공태양이라고 부릅니다.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공식 E는 mc 제곱을 기억하시나요? 질량이 에너지로 바뀐다는 그 공식. 태양이 지금 이 순간 빛나는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수소 원자핵 4개가 충돌해 헬륨 하나로 합쳐질 때 줄어든 질량만큼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터져나옵니다.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닷물 속 중수소 1g과 삼중수소 1.5g. 이것만 있으면 석유 8톤에만 먹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이 80년 동안 쓸 수 있는 전기량입니다. 연료는 바닷물에서 무한히 추출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없습니다. 방사성 폐기물? 없습니다. 한번 점화되면 이론상으로는 꺼지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꿈의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렇게 완벽한 에너지가 왜 아직 세상에 없을까요? 거기에는 인류가 70년 넘게 씨름해온 단 하나의 거대한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 장벽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이 그 장벽을 어떻게 뚫었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950년대 인류는 핵융합의 원리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생각했죠. 지구 위에 작은 태양을 만들자.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핵융합이 일어나려면 플라즈마 온도가 섭씨 1억 도를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덩어리를 담을 그릇이 필요했죠. 1억 도에 녹지 않는 그릇. 세상에 그런 물질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자기장을 이용해 불덩어리를 공중에 띄웁니다. 도넛 모양의 자기장 감옥 안에 태양을 가두는 겁니다. 이 장치를 토카막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도전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유럽이 도전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성공했지만 오래 못 버텼습니다. 일본이 도전했습니다. 역시 수십 초가 한계였습니다. 2006년이 되자 미국, 유럽, 일본의 핵융합로는 하나씩 수명을 다해 가동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치들의 최대 유지 시간은 5초에서 10초. 그때 대한민국이 등장합니다. 1995년 한국은 독자적으로 K-스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핵융합 후발국이 무슨 일을 벌이나? 12년이 걸렸습니다. 2007년 8월 충청남도 대전 한국형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 K-스타가 완공됩니다. 이 장치는 달랐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이 구리 전자석을 쓸 때 K-스타는 초전도체를 채택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기존보다 30배 이상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기록은 다시 쓰이기 시작합니다. 2008년 K-스타 최초 플라즈마 점화 성공. 2018년 세계 최초로 이온 온도 1억 도 달성. 잠깐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이온 온도 1억 도라는 말이 왜 중요한지, 이것을 모르면 뒤에 나오는 중국 이야기에서 속아 넘어갑니다. 플라즈마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온과 전자.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건 이온입니다. 이온 온도가 1억 도를 넘어야 진짜 핵융합이 시작됩니다. 전자 온도는 관계없습니다. 한국 K-스타는 2018년 세계 최초로 이온 온도 1억 도를 달성했습니다. 진짜 핵융합이 가능한 조건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만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온도를 달성하는 것과 오래 유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처음엔 1.5초에 불과했습니다. 그때부터 연구진은 새벽을 잇고 일했습니다. 대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하루에 한 번, 두 번에 실패하고 기록하고 다시 도전하고 매년 조금씩 시간이 늘어납니다. 2020년 20초 유지 세계 기록, 2021년 30초 유지 다시 세계 기록. 그 순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미국 프린스턴 플라즈마 물리연구소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우리와 공동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세계 최대 핵융합 프로젝트 이터. 미국, 유럽, 일본, 러시아, 중국, 인도 7개국이 참여하는 이 프로젝트에서 한국의 실험 데이터는 사전 테스트 표준으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연구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케이스타 내부 장치인 기버터의 소재를 바꿉니다. 기존 탄소에서 텅스텐으로. 텅스텐은 같은 열을 받아도 온도가 오르는 수준이 탄소의 4분의 1, 그만큼 더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20일 대전연구원에서 발표가 나옵니다. 이온 온도 1억도, 초고온 플라즈마 48초 유지, 전년 기록 대비 무려 60% 경신, 고성능 플라즈마 운전 모드 102초 연속 달성. 연구원 현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윤시우 케이스타 연구본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표는 2026년까지 1억도를 300초간 유지하는 것입니다. 300초를 달성한다는 것은 핵융합 에너지를 24시간 발전소처럼 가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꿈이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중국이 전 세계를 향해 발표를 합니다. 2025년 1월 20일 중국 안우이성 허페이 클라즈마 물리연구소 연구팀이 발표문을 내놓았습니다. 우리의 인공태양 이스트가 1억도에서 1066초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066초, 약 17분 46초.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48초 vs 중국 1066초. 단순 숫자만 보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앞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발표를 본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용한 논쟁이 시작됩니다. 잠깐, 어떤 온도를? 중국 신화통신 보도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전자 온도를 1억도로 가열해 유지. 중국 이스트가 달성한 건 이온 온도가 아니라 전자 온도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건 이온입니다. 전자 온도를 높이는 건 핵융합 반응 자체와는 다릅니다. 장시간 운전 연구에는 의미가 있지만 진짜 핵융합이 가능한 조건을 달성한 건 아닙니다. 한국아시아경제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중국과는 종류가 달라 비교 불가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 전자신문도 확인했습니다. 이는 이온이 아닌 전자를 가열한 것으로 케이스타 기록과는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다. 심지어 중국 과학자들 스스로도 인정합니다. 공센주 박사는 1억 2천만 도에서 전자를 101초 유지했고 이번에는 약 7천만 도로 1056초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핵융합의 핵심 조건인 이온 온도 1억도를 달성한 장치는 현재 지구상에서 한국의 케이스타가 유일합니다. 이온 온도 1억도의 의미를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태양의 중심부 온도 1500만 도, 핵융합에 필요한 최소 이온 온도 1억도. 즉 케이스타는 태양보다 7배 더 뜨거운 인공태양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쓴 나라는 지구상에 오직 대한민국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경계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자가 졸고 있는 사이 하이에나가 추격한다. 고사사모에서 호사다마라 했습니다. 좋은 일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따른다. 중국은 전자 온도 방식으로 시간을 쌓으면서 점점 이온 온도를 올리는 연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기사에서 글로벌 이코노믹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고밀도와 한국의 초고온이 결합된다면 에너지 순증과 실현이 가시권에 든다. 현재 중국은 핵융합 공학시험로 설계를 완료하고 2035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50년 상용화가 목표입니다. 한국도 멈추지 않습니다. 케이스타 연구진은 AI 기반 실시간 피드백 제어 기술을 도입하고 디지털 트윈으로 하루 수십 번의 실험을 진행합니다. 물리적 실험 횟수의 한계를 컴퓨터로 보완하는 전략입니다. 2026년까지 300초 달성. 그것이 한국이 세운 마지노선입니다.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유석재,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원장입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융합 에너지가 상용화되면 우리가 석유를 수입하기 위해 쓰는 막대한 외화, 에너지 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자원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가져옵니다. 핵융합은 그 구조 자체를 바꿀 기술입니다. 실제로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중수소 1g 플러스 3중수소, 1펀호그램은 석유, 8톤은 한 가정 80년치 전력, 원료는 바닷물.
바닷물에서 중수소를 추출하는 비용은 지금도 현실적입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CEO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후위기와 AI 에너지 문제의 해결책은 핵융합입니다. 그는 핵융합 스타트업에 수천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 IT, 에너지 기업들이 지금 핵융합에 몰리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 민간 기업들이 핵융합로를 개발한다 해도 그 안에서 실험할 플라즈마 제어 기술은 어디서 가져오느냐? 바로 K-스타 같은 연구 장치에서 축적된 데이터입니다. 현재 K-스타에서 진행되는 실험의 절반 이상이 해외 연구진이 공동으로 제안한 실험입니다. 한국의 K-스타가 사실상 전 세계 핵융합 연구의 표준 테스트베드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 건설 중인 국제 핵융합 실험로 이터, 규모는 K-스타의 30배이지만 단면 구조는 K-스타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터 연구진이 사전 테스트를 하려면 K-스타가 필요합니다. 한국 없이는 이태도 없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나는 이 사실을 몰랐을까? 언론은 반도체, AI, 조선업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용한 연구실에서 일어나는 기적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중국이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호사다마 좋은 기술에는 반드시 도전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 과학자들 사이에는 우고미산의 통신이 흐릅니다. 어리석어 보이지만 산을 옮기겠다고 매일 삽을 드는 노인. 48초, 50초, 100초, 300초. 매년 매 실험마다 조금씩 산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 산이 완전히 옮겨지는 날, 그것이 인류 에너지 혁명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 인공태양은 SF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대전에서, 중국 허페이에서, 프랑스 카다라슈에서 인류의 과학자들이 매일 밤 이 불꽃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온 온도 1억 도라는 진짜 핵융합의 문을 연 건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단 한 나라, 인구 5천 100만의 작은 나라, 자원은 없지만 사람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인류의 마지막 에너지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한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가족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보내주세요. 우리나라에 이런 기술이 있어 라는 한마디가 다음 세대를 과학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핵융합 에너지가 상용화된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먼저 달라졌으면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 K-스타를 알고 계셨나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이 기술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대전의 연구소에서 새벽을 잊은 과학자들이 1억 도의 불꽃을 켜고 있습니다. 그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억해 줍시다.